네, 안녕하세요. 아까 1교시 때 인사드렸던 희연재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역 수칙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준수해서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1교시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아까 질문을 해주셨던 분도 계신데, 장사를 할 것이냐,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장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사를 해서 진짜 좀 내 고집대로 끝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2교시 때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NS 홍보.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이고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요즘에는 SNS, 그 인스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만 활용을 하시고, 좀 개인이 만들더라도 전문가스럽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포인트적으로만 주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연락이라든지 뭐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이용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그냥 주제를 적어봤어요. 장사를 하기 위한 음식점이냐, 사업을 하기 위한 음식점이냐. 여러분들은 아까 좀 그 댓글로 여쭤보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장사를 오래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트렌드에 맞게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이냐, 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여해서 내가 직접 하느냐, 물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항상 그 매장에 상주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참여를 하느냐, 요리도 직접 만들고 준비도 내가 하고 판매도 내가 하고 배달도 내가 관여해서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내가 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인력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컨디션의 음식점이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고, 나의 인력을 어떻게 보면 분산을 해서 좀 나와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느냐, 이게 장사와 사업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사전적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장사 또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사업 또한 어떤 일련의 행동들, 비즈니스들을 동일하게 계속 해나가서 수익 창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그 형태에서 나눠보면 장사는 내가 직접 하는 거, 사업은 어느 정도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만들어내서 그거를 홍보하는 것까지 내가 전체적으로 다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체인들을 이용을 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를 하고 사고팔고를 잘 하면서 어느 정도 트렌드에 민감하게끔 내가 반응을 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본가가 되느냐, 이게 장사와 사업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노하우도 있고 내 매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장사를 하셔야 되겠죠. 이 사진에도 보여지시는 것처럼 저 매장은 그냥 개인 체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 음식점이에요. 근데 좀 젊은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이고 인천에 있는 매장인데요. 그거를 뭐 저도 이용을 하면서 너무 좀 힙하고 예스럽기도 하고, 인테리어조차도 좀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젊은 분들이 되게 파이팅 넘치게 운영을 하셔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좀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장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그냥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생활의 달인인 것 같아요.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시면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뭐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들, 일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김치도 만들고 음식 준비도 하고 뭐 소스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식자재를 넣어서 뭔가를 발효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넣어주고 저거는 저렇게 넣어주고 이 모든 걸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이 매장은 손님들은 다른 데들 체인들 뭐 개인 매장들 여러 가지 매장들을 가봤지만 여기처럼 하는 데들은 없다. 이렇게 깔끔한 맛이 나오는 데는 없다 라고 해서 그 매장이 장사가 잘 되게 되죠. 하지만 이분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365일을 일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분들하고 뭐 여행을 가거나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 그래요.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분들 저만큼 제가 지금 나이가 36인데요. 뭐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36입니다. 36인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비슷했어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릴 때는 너무 일찍 나가시고 오후에 들어오셔서 쉬셔야 되고 이러니 저희도 뭐 여행이라는 거는 많이 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딸과 좀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바쁘면 저도 못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더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생활의 달인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내가 직접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사에 대해서는 정말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서비스, 응대, 그리고 식자재 준비부터 해서 어떤 분들은 식자재를 준비를 하는 걸 떠나서 이 원 식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새벽 시장을 나가세요. 그래서 농산물을 경매를 받는 것까지 보면서 그거를 해오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연안부두 같은 데들을 가셔서 직접 펄펄 뛰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내 고집에 맞춰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개인 매장들 중에서 요즘에도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를 만족하는 충성 고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기가 안 좋더라도 배달을 시켜 먹던 그냥 포장을 해오던 어떻게든 그 매장에 가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IMF 때도 그랬고 뭐 무슨 우리나라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뭔가 변화의 시점들이 생겨나고 변화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또 변화를 해서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하시고 음식점을 하신 분들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는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런 그냥 개인 장사를 하실 때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가령 이제 그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요리를 해봤다. 어디서 해보셨냐 물어보면 호텔에서 해봤다. 아니면 대기업에서 나는 조리 담당자였다. 그래서 내 노하우가 있고 나는 요리 전공자다. 그래서 내가 음식점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실제 이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보셨다라면 그 대기업이 그러면 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대기업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 대형 급식 시설이라든지 호텔, 리조트, 골프장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해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돈 많이 들인 럭셔리한 공간에서 제값을 받고 그만한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값어치의 음식들을 파셨던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웠다라고 하면 이 식자재가 왜 좋은 거고 어떻게 재배가 돼서 막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하면 맛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집이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더 생기더라고요. 호텔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주방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식자재를 싼 거를 써서 만드는 거에 대한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값어치를 싸게 팔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하고 정말 좋은 상권에서 크게 차려놓고 제값을 받고 파셔야 되는 건데, 동네 상권에 들어와서 혹은 젊은 층들이 있는 상권에 들어와서 20평짜리 30평짜리 매장을 하면서 나는 요리에 대한 프라이드를 버리지 않고 그런 시장성에 맞지 않게끔 정말 좋은 재료 가지고 좋게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템을 선정할 때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거를 되게 백종원 대표가 되게 잘한다라고 보거든요. 브랜드들을 보면 정말 싸게 만들어 놨어요. 소비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격대에 간편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그런 가맹점들을 계속 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아까도 이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원가가 원래는 30% 40% 뭐 그 이상이 됐던 원가가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될수록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직원도 조금 필요하고 나의 어떤 노동력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수익 구조에서는 상위 포지션을 잡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하는 아이템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누가 했다라고 해서 제가 하는 브랜드나 체인이나 백종원 씨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본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체인을 선택을 하던 아니면 장사를 선택을 하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 장사를 하실 분들한테는 좀 시장성을 좀 맞춰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 재료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그래요. 저가형의 브랜드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 또한 비싸지 않게 정말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정말 내가 식자재를 얼마만큼 좋은 거를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한해서 어떤 메리트 있게끔 어떤 우리의 메뉴 구성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장사를 하신다라면은 내가 직접 모든 거를 알아보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임차 기간 동안에 쫓겨나지 않는 선에서는 좀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장사라면 그럼 사업을 위한 음식점은 무엇이냐?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인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다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왜 체인을 하면서 다점포로 운영하냐?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내 개인 매장도 해보시고 체인도 해보고 해봤더니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내가 개발하는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나만의 매력으로 그게 더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뭐 저런 60개 치킨이라든지 뭐 BHC, BBQ 뭐 이런 메인 브랜드들, 교촌 메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벌써 브랜드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스로 혹은 인테리어로 공간으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배달을부터 그 다음에 홀 영업, 포장부터 저 브랜드를 보고 음식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 매출은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익 구조는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도 조금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동선과 인테리어 할 때부터 동선과 메뉴 레시피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모든 거를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으니 인력을 사용하시기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체인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5천만 인구에서 특히나 수도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변화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 브랜드들을 골라가면서 선정을 하셔야 되고 바뀔 시점에서는 빨리 변화를 주시는 게 이 사업을 위한 음식점을 하시는 체인을 특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생긴 브랜드를 하실 거면 정말 돈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좋은 자리에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면은 성공률이 더 높으실 거고요. 자금이 많이 없다 하시면 발품을 좀 파세요. 그래서 조금 더 매력이 있고 이게 괜찮을 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 초기에 그 브랜드와 함께 하셔야 어느 정도 돈을 버실 수 있지. 이게 트렌드가 민감한데 나중에 들어가서 뭔가를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와서 이거를 먹어봤는데 괜찮으니까 나도 잘 되겠지 라고 하면 벌써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많이 먹어보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보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지는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여기 가서도 이런 맛을 받고 저기 가서도 저 맛을 받고 그러면 새로운 거를 찾게 되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있는 상권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상권에서는 내가 몇 달 전에 갔을 때 매장이 있었는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매장이 없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 대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맞추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자기의 인력을 충원을 해 두시고 그 인력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신 다음에 어떤 체인이든 음식점 브랜드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뭐 카페나 다른 업종을 하시더라도 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이 매장에 계실 게 아니라 자꾸 외부로 나가셔서 장사 잘 되는 곳들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그것들이 왜 잘 되는지 그거를 내 매장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위치에 이게 정말 잘 맞을지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지를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실 것 같고요. 장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사와 사업에 대한 차이를 저는 뭐 요 정도로 좀 나눠 봤는데요. 결국에는 대부분들 내가 돈 투자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돈이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이거 조금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카페를 하려고 해. 혹은 그래서 조금 단일 음식점을 하려고 해. 조금 운영하기 쉬운 거. 요리를 많이 하지 않고 뭐 일식이나 중식처럼 주방장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체인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휘둘리더라도 내가 알면 안 휘둘러요. 휘둘릴 수 있는 업종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그 업종에 대해서 알고 나 또한 연구를 같이 했다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내가 매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투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아이템을 늘려가고 뭔가 사업을 하고 음식점 가지고 창업을 해서 계속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장처럼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없어요. 그러니 나처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시고 장사를 잘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매장들이 꾸준하게 좀 요즘 같은 시기에도 장사 잘 되는 매장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도 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매장들을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식업 성공을 위한 분위기 연출 및 마케팅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매장을 저희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비용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10평짜리 매장인데요. 이 매장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안에 자세히 보시면 불이 켜져 있어요.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뭔가 카페인데 오래됐고 죽은 화분들도 설치를 해놨고 안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 이 매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는 그런 그냥 옛날 카페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매출도 안 나오고 젊은 층들은 더 안 오게 되고, 그러니 악순환이 됐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꿔줬어요. 톤을 정리를 해주고 내부가 잘 보일 수 있게끔 개방감을 더 줬죠. 하지만 뭐 살릴 것들은 다 살려서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용도 절약이 됐고, 그리고 매출 또한 지금 한 2배 정도 이상은 매출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뭐 투자금 대비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상황이세요. 네, 그래서 음식점을 하시던 그냥 일반 개인 매장의 음식점이든 체인 매장이든 좀 저는 공간에 대한 연출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이 있게끔 세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톤을 통일해줘서 포인트 줄 부분들만 포인트를 주고, 요즘에는 배경이 깔끔하게끔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매장들이 좀 사진 찍기도 좋고, 그리고 좀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좀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체인점을 찾기 전에 그곳에서 알바를 해보고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저도 또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그곳에서 알바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레시피를 알고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 매장이 운영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브랜드 매장을 하신다라면은 교육을 받으실 때 어차피 알바처럼 일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본사 교육도 받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본점에서나 혹은 교육 매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보다는 이 아이템이 내가 하려고 하는 위치랑 얼마나 잘 맞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금이 얼마인지 그거에 맞춰서 나는 얼마의 수익을 볼지에 대해서 한번 책정을 먼저 해보시는 게 내가 직접 가서 뭔가를 경험을 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느 정도 체인이라는 거는 잘 될 수 있게끔 미리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업진들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뭐 굳이 알바를 해보지 않더라도, 그 전에 알바를 해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알바를 먼저 해보고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참여를 하시는 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달 대행 수수료와 배달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지금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 다음에 쿠팡이츠,
뭐 이런 것들이 업체마다 수수료를 정해준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수수료에 따라서 전체 매출이 발생되거나 뭐 건바이 건이거나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전체 매출 대비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배달비는 거리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거리. 가까운 지역에는 뭐 2,000원, 3,000원 받는 데들도 있고, 먼 거리다. 멀리서라도 나는 먹고 싶다. 그러면 배달 비용을 더 주더라도 시켜 드시는 분들은 배달비를 많이 주더라도 시켜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달 비용은 내 매장에서 고객이 받는 위치까지의 거리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인 본사가 큰 데들은 미리 정해놔요. 네. 그래서 조금 잘 협의해 놓은 데들은 조금 덜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배달 대행사들, 배달 어플들은 벌써 대기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율을 그렇게 크게 조율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해진 대로 그냥 그 속에서 얼마나 광고를 하느냐, 그 차이에서 노출을 시켜주고 조금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만 하는 업체들은 그 배달 어플에 들어가는 뭐 좀 상위에 띄우기 위한 광고들을 생각보다는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대개는 뭐 4, 500만 원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10평짜리 매장인데 10평도 안 되는 매장들도 많아요. 근데 10평 정도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은 분이 포스기 월 렌탈비 물어보셨는데, 포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포스사마다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 매장들은, 커피 매장은 월 10,000원에 위약금 없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추천드리고 저희를 통해서 뭔가 오픈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월 렌탈비가 위약금 없이 15,000원에 세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포스 회사들이 요즘에 35,000원, 뭐 4만원 받는데도 뭐 중간에 폐업하면은 위약금도 발생이 되고 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포스사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혹은 키오스크를 쓰신다든지, 키오스크가 뭐냐면은 이제 무인으로 이제 주문하면은 바로 그 오더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그것들마저도 뭐 좀 잘 협의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선택을 하시면 저렴하게 쓰실 수 있고, 요즘에는 무료로 쓰는 데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매출만 많이 발생이 되고 빈도수만,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제하는 빈도수만 높아지면은 공짜로 해주는 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5,000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시더라도 위약금 없이 그냥 반납만 하시면 될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분위기 연출이나 뭐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NS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중에서 사진 찍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 테이블을 저희가 음식을 먹으러 가서 테이블을 뭐 음식을 사진을 찍는데, 지금 요 사진처럼 찍는 것과 요렇게 찍는 것과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일까? 사람들을 더 이 매장에 오고 싶게끔 만들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사진 찍으면 이렇게 찍으세요. 근데 이게 SNS나 블로그나 내가 홍보를 위한 걸로 했을 때 보면, 이거 보면은 그냥 야채만 있는 거지 저게 맛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걸로 인해서 손님 유치를 하고 싶으시면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그냥 음식 위주로 찍으시면 훨씬 더 반응이 빨리 오실 거예요. 이거는 그 SNS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적들을 찾아보시면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고 잘 찍어 놔야, 그리고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를 리뉴얼 하셨던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또한 부분 찍으시는 게 더 인테리어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SNS에 내가 올릴 거다, 혹은 네이버에 내 매장을 플레이스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사진들로 세팅을 할 거다. 그러면 메뉴 사진을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렇게 찍어서 하나하나 정돈을 하셔서 올리시고, SNS나 블로그 홍보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인테리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인테리어 해서 지금 부평지역 1등이 된 매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을 여기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거 먹으러 가고 싶다, 이건 되게 특이하다, 모양도 이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 가격도 보여지고 아이템도 이쁘게 찍혀 있고 이런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쇼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보이지도 않고 매장 저기 배경도 그냥 그렇고, 근데 사람들한테 이거 가지고 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얼마나 어필이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는 찾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공간에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라면 그 인테리어가 추구하는 컨셉에 맞는 사진들을 포커싱을 해서 잘 세팅을 하셔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시고 블로그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와서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때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찾아오게끔 만들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의 광고예요. 광고성 이미지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매력 있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야 그게 광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홍보를 하시고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내가 유명하시면 어떻게 찍어도 찾아오겠죠. 내 자체가 김성규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이 사람이 카페를 오픈하거나 음식점을 오픈했어? 그러면 그냥 찾아가겠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거면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겠다, 믿고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들, 연예인분들이 판매를 무언가 화장품을 파신다든지 잡화를 판다든지 어떤 카페를 하신다든지 이랬을 때 그냥 그게 맛하고 상관없이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내가 매력이 있고 내가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찾아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맛은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면 그냥 장사는 그것 때문에 잘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이렇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인테리어가 잘 됐다라고 생각되는 장소라고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들을 많이 다녀보고 음식점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음식점을 위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식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많이 안 변하셔도 돼요. 그 브랜드로 오래 하신다라고 하면 음식점의 경우는 러프한 매장들이 맛집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 오래돼도 맛만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카페나 이런 데들은 정말 잘 차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카페 분위기를 2, 3년에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주시고 깔끔하게끔 맞춰 주시는 분들이 정말 장사도 꾸준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인테리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소는요, 브랜드를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그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면 안 돼서 대치동에 가면 포스코 빌딩 안에 있는 카페가, 대형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카페지만 굉장히 포스코스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가 주는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매력이 있어서 그 공간을 찾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매장들에 대해서도 인테리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나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오시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SNS 활동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활동들을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많이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공간이 매력이 있으면 그냥 아이템과 상관없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공간에 머무르고 싶고 뷰가 좋다든지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사진 찍고 놀기 좋다든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공간들은 조금 더 매출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던 사진들 속에서도 1교시 때 말씀드렸던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가서 드셔보시면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데코레이션 조금 이쁘게 되어 있고 하지만 바다 뷰에 뭔가 놀러 와서 좋은 느낌으로 좋은 공간에 가서 드시고 싶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잡을 수 있으려면 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점을 할 때는 그 아이템 컨셉에 맞춰서 공간도 잘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를 하더라도 카페 컨셉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맞춰서 테이크아웃 매장이라면 테이크아웃 부스가 앞에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정도 답변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딱히 뭐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데들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저는 그 싱가포르의 유명한 호텔 있잖아요. 그 수영장 있는 호텔. 저는 거기가 제일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수영장은 가보면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잘 돼 있고 하니까 그 속에서는 뭐 샴페인 뭐 그냥 칵테일 한 잔을 진짜 한 10만 원 주고 먹어도 먹을만 하다. 진짜 한 번이니까 눈 딱 감고 먹을만 하다.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음식점을 하시거나 실질적으로 카페나 뭐 다른 아이템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으실 때 좀 홍보를 하실 때 이렇게 좀 찍으셔서 홍보를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점을 하는 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시기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임대료도 저렴하게끔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정말 좋은 자리들, 좋은 상권들은 권리금도 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좀 폐점을 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한테는 폐점을 하는 매장들을 싸게 인수해서 그것들을 조금만 인테리어 하셔서 리뉴얼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장사를 시작을 하신다라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네, 저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 뭐 진짜 망한 매장 그냥 집기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 3천만 원 투자해서 하셔서 월 매출 막 1억씩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아이템이 자신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뭔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어야 조금 더 장사도 무난하게 잘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바꾸실 때 조금 센스 있게 잘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움직이신다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상권에 권리금 내고 들어가는 것과 무권리의 새 아파트 상가를 들어가는 것 중 어떤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그냥 새 아파트 신축되어 있는 그 세대수가 많이 모여 있는 아파트들, 신도시 상권에 무권리의 상가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기존 상권에 권리금 주고 들어가시는 거는 권리금이 싸다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그 권리금을 뽑아내고 인테리어를 한 비용만큼 뽑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질적으로 내가 메인 상권에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라고 여기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신도시 상권, 아파트 배우 세대가 많은 쪽들이 요즘 시기에는 더 맞고요. 그런 쪽에 무권리 매장, 공실 이런 쪽을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근데 이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되는 가격 단가가 있는 매장들, 혹은 좀 객단가를 높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새 아파트 상권보다는 구도심의 구 아파트들이 있는 상권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요즘에는 새 아파트를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이제 대출도 많이 끼시고, 뭐 본인들이 월급 받는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자동차 월 비용도 나가야 되고, 기름값 나가야 되고, 보험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자도 나가야 되고, 원금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이러면 솔직히 그 이외에 쓸 비용들이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권을 밀집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시더라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세대수가 많아요. 똑같은 2000세대, 3000세대 혹은 5000세대 기준을 잡을게요. 저는 기준을 잡는 거는, 저는 최소한 5000세대 이상 배우 상권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붙어 있다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제 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00세대 정도가 돼야 그 주변에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5,000명 정도 상주 인구, 혹은 2만 명 정도가 상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몇 번 먹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속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들, 조금,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닌, 조금 어느 정도 오래 자리를 잡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시면 안정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무권리도 똑같이 아파트 상권에, 혹은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 상가로 들어가셔도 솔직히 성공하실 수 있는 확률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다 권리금을 주고 무조건 좋은 자리에 내 아이템이 정말 자신 있고 하다라면 주고 들어가시면은 더 매출은 많이 발생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 매장이 지금 매출이 한 1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상권이라고 하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희는 뭐 요즘 시기에는 복합되어 있는 오피스 플러스 아파트 상권, 그리고 배달도 가능한 상권 중에서 메인 자리로 들어가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자리들을 임대료도 막 천몇백씩 하고, 하지만 저희 같은 직영점으로 오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건데, 가맹점으로 들어가실 때는 어느 정도 월세에 대한 기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월세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일주일 혹은 뭐 한 5일 정도 안에만 월세가 매출해서 뽑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은 상권이지 않을까. 그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일 매출로 한 음식점의 경우는 한 매출이 뭐 예를 들면은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0만 원에서 한 300, 250 정도는 나와줘야 그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4, 5일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좀 임대료 포지셔닝이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저는 매력 있는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물론 중요하죠. 근데
좋은 상권에 좋은 자리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저기는 좋은 자리야, 이런 데들은 권리금만 잘 조율을 하신다라면 나오실 때도 그 권리금을 받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있고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는 자본이 있고,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라면 좋은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근데 배달업을 하는데 굳이 권리금을 주고 임대료를 많이 내고 하실 필요는 없겠죠. 배달 포지셔닝이 높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임대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상권으로 들어가셔서, 뒷골목이더라도 배우 세대가 있다라면 그 속에서 임대료가 최대한 적은 쪽으로 가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그렇고, 요즘 시기에는 음식점 중에서도 저는 그런 신도시 상권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냥 가족들끼리 슬리퍼 신고도 나와서 소비를 할 수 있고 반바지 입고 나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데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더 이상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이 없으면은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지금 여기까지고요. 지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희연제라는 이름 자체가 기쁜 인연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 저희와 함께 좀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저희를 통해서건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건 좀 장사 잘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고, 조금 이 속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 그분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조금 어려운 분들도 좀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좀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도움드릴 수 있고, 일반 창업을 하시는, 음식점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